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2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은 6장 즉 두 개 모집단에 대한 비교의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비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두 집단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특성치, 그것이 치료율이면 치료율이 뭐 A 방법과 B 방법이 어떤 게 더 우수한가 뭐 이런 걸 비교하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 모집단에 대한 비교의 문제 중에 독립 2표본 T 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모집단에 대한 비교와 관련되는 문제를 마무리할 텐데요. 두 개 모집단에 대한 비교에서 두 번째 주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2쪽을 보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응 표본 T 검정, 가로 열고 페어드 T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응 표본 T 검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밖에 외부에서는 페어드 T 테스트 그렇게 주로 또 말을 많이 합니다. 용어에서 보면은 대응 표본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나오잖아요. 대응 표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자동차에서 중요한 건 브레이크가 되게 중요하죠. 브레이크가 안 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동차에서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그럼 타이어가 펑크 나면은 운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가능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타이어를 소비자들은 원하거든요. 그럴 때 타이어 바퀴를 어떤 걸 이용하는 것이 타이어가 덜 닳는가, 마모가 덜 되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타이어 수명과 관련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한 20명에게는 한국 타이어로 만든 바퀴를 부착시킨 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1만 킬로를 달려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또 다른 20명 운전자들에게는 금호 타이어를 바퀴 4개를 달아서 역시 6개월 동안 1만 킬로를 달리고 와라.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다 왔어요. 그럴 때 한국 타이어를 부착해서 달린 자동차에 있어서 마모된 정도를 측정을 하고요. 또 다른 20명에 대해서는 금호 타이어를 부착한 자동차가 6개월 동안 10,000km를 달린 것에 있어서 타이어가 얼마나 마모됐는가를 측정해서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타이어가 마모가 덜 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고 해보세요. 이러면 20개, 20개 두 그룹의 차이 검정.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독립입혀본 T 검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안 되냐면 한국 타이어 바퀴를 꼈건 금호 타이어 바퀴를 꼈건 타이어의 순수한 질긴 정도 이외에 타이어에 마모되는 정도는요. 운전 습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를 뭐 심하게 밟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비포장도로를 많이 달려요. 그러면 타이어의 질긴 정도와 관계없이 마모가 많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타이어의 순수한 마모된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20명의 운전자, 20명의 운전자 이렇게 두 그룹을 둘 필요가 없고요. 한 그룹은 제외하고 20명의 운전자 중에 타이어 바퀴 4개 중에 대각선으로 2개는 한국 타이어를 부착시키고 나머지 2개는 금호 타이어를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은 브레이크를 많이 밟은 차들은 타이어가 두 종류가 다 많이 마모가 되었을 거고요. 곱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타이어가 다 적게 그 마모가 됐을 거예요. 즉
한 자동차에 대해서 자료가 한국 타이어에 마모된 정도, 금호 타이어에 마모된 정도가 쌍으로 얻어지죠. 쌍으로 얻어지죠. 즉 자동차 하나에 금호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가 대응해서 자료가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운전 습관에서 영향을 받는 게 다 상쇄가 되죠.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는 사람도 똑같이 많이 달았을 거고 곱게 운전한 사람은 다 똑같이 적게 달았을 테니까 바로 타이어의 순수한 마모 정도의 차이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바로 대응해서 표본을 얻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응 표본이라는 건 한 관측치에 대해서 자료를 쌍으로 얻게 되는, 쌍으로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쌍 내의 차이를 통해서 차이가 있는 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게 대응 표본 T 검정이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 아래 슬라이드 이쪽에 예2에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두 종류의 타이어의 수명을 비교한다고 할 때 한 자동차에는 A형 타이어를 부착하고 또 다른 자동차에 B형 타이어를 부착하는 실험보다 하나의 자동차에 A, B 두 가지 타이어를 다 부착해서 주행한 실험이 훨씬 효과적이다. 왜? 타이어에 마모되는 정도는 개인의 운전 습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제거해서 순수한 타이어의 마모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으므로 이게 답인 거죠. 그 위에 예2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운동화를 신잖아요. 그럼 운동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밑바닥을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합성 수지로 만들잖아요. 그럴 때 운동화 밑창을 합성 수지 A로 하는 게 더 오래 갈 것인가? 마모가 덜 될 것인가? 합성 수지 B로 하는 게 더 오래 갈 것인가? 할 때 10명에게는 합성 수지 A로 만든 운동화를 신겨서 6개월 동안 뛰어놀게 하고 얼마나 마모가 됐는가를 측정하고 또 다른 10명에게는 합성 수지 B로 만든 운동화를 신겨서 또 이렇게 6개월 동안 뛰어놀게 하고 얼마나 마모됐는가를 살펴보고 그 마모된 평균의 차이를 내서 합성 수지 A 또는 B가 더 그 마모가 덜 됐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독립이표본 T 검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도. 그래서 10명을 할 게 아니라 10명을 제외하고 10명만 가지고 운동화 두 개를 랜덤하게 임의로 합성수지 A와 B를 한 사람에게 둘 다 신기는 거죠. 그래서 뭐 운동을 심하게 하고 거칠게 거는 사람, 그럼 보행 습관에 따라서 운동화의 순수한 마모의 차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또 곱게 걷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적게 닳지 않겠어요? 그럴 때 두 가지를 다 신기면은 곱게 보행을 하는 친구들은 둘 다 적게 닳았을 거고요. 거칠게 보행을 하고 운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둘 다 많이 닳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짱내 차이를 보면 어느 게 더 질긴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합성 수지 A와 B로 만든 신발을 다 실기게 된다. 그래서 그 짝을 지어서 데이터가 얻어진다. 이런 경우를 대응 표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을 제외한 순수한 효과 차이를 보고자 할 때 아주 훌륭한 실험이고 또 20명으로 자동차 할 걸 20명을 제외하고 20명만 가지고 해도 되니까 표본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주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운동화의 마모 정도도 그 표본이 반만 있으면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훌륭한 실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대응 표본이 실험이 필요한 상황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두 그룹 간의 동질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이 표본 T 검정을 하는 경우 반응값의 차이가 순수한 타이어에 마모된 정도 차이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의한 차이인지 이런 것들이 섞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험에서 고려하지 않는 다른 요인의 차이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대응해서 자료를 얻어서 그런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이렇게 얻어진 자료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 뭐다? 대응 표본 T 검정이다. 페어드 T 테스트.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 한 설명을 그냥 쭉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길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앞에서 두 표본이 서로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추출된 경우를 다루었다.
이와 같은 실험에서 주의할 것은 두 모집단의 실험 단위들이 동질적이 되도록 이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종류의 약품을 비교하는 경우 실험 단위들이 동질적이지 않으면 나타난 반응값, Y값의 차이가 순수한 그런 약품의 효과인지 아니면 성별, 나이별, 증상에 따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섞여버리는 요인인지 이것이 섞이면 그 약품의 순수한 비교가 불가능해지잖아요. 이렇게 실험에서 조절할 수 없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 우리의 순수한 차이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 이런 걸 교락 요인 또는 컴파운딩 팩터라고 합니다. 앞서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경우는 운전 습관이 될 거고요. 교락 요인이. 운동화에 마모된 정도를 비교하기 전 그 사람의 뭐에 보행 습관이 바로 교락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두 종류의 운동화의 마모량을 비교하는 경우 실험 대상의 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보행 습관 이런 거에 의해서 순수한 운동화의 마모된 차이를 비교할 수 없게 만드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성, 나이, 습관, 증상 이런 걸 모두 일치시켜서 데이터를 얻어서 실험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뭐다?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 나이, 습관, 증상이 동일하잖아요. 한 사람에게 데이터를 짝을 지어서 얻을 수 있게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다. 이렇게 동질적인 쌍으로 묶은 다음 각 쌍에 대해서 랜덤하게 즉 오른발에 합성수지 A를 신길 것인가 왼쪽 발에 합성수지 A를 신길 것인가는 랜덤하게 적용한다 이런 거죠. 그를 통해서 반응값의 차이를 얻어내서 순수한 차이의 짝내 차이 평균을 비교하는 것. 이게 대응표본 T검정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볼게요. 두 개의 표본에 의한 비교는 두 표본 자체가 동질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실험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처리 효과, 그러니까 타이어의 마모 차이, 운동화의 마모 차이 이외에 실험으로 통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험 자체의 순수한 효과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두 개의 독립된 표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한 관측치로부터 자료를 쌍으로 얻는 대응 표본 실험이 훨씬 유리한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실험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실험을 하는 경우 동질적인 대상의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관찰하는 실험을 통해서 얻은 표본, 이걸 뭐다? 대응 표본 혹은 짝진 표본의 실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그 짝내 차이를 통해서 차이가 있는 가 없는가를 비교하는 대응 표본 T검정, 즉 페어드 T테스트를 적용해서 해야 된다. 두 그룹이 따로 얻어진 경우는 독립이표본 T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이표본은 T검정을 해야 될지 대응표본 T검정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외부에서 이와 관련되는 비교, 검증이 오류, 잘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자료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볼게요. 대응 표본의 아래 자료 구조라고 되어 있는 걸 먼저 보세요. 번호 보면 12.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n명의 자료. n명의 자료. 자, 첫 번째 학생의 처리일은 합성수지 A로 만든 운동화. 처리일은 합성수지 B로 만든 운동화. 이 한 학생한테 두 개를 다 신겼죠. 그때 마모된 정도 값이 나온 게 X1, Y1. 두 번째 학생을 통해서 나온 게 X2, Y2. N번째 학생을 통해서 나온 게 XN, YN이에요. 똑같은 걸 자동차 번호라고 해봐요. 자동차가 N개 자동차가 있어요. 처리일은 한국 타이어 바퀴가 마모된 정도가 X1. 처리일은 금호 타이어 바퀴가 마모된 정도가 Y1이에요. 자동차 1에 바퀴가 두 개씩 다 끼워져 있는 거죠. 이는 두 번째 자동차에서 한국 타이어에 마모된 정도 X2, 금호 타이어에 마모된 정도 Y2예요. N번째 자동차에 대해서 한국 타이어에 마모된 정도 X1, 금호 타이어에 마모된 정도 YN이죠. 그러면 이 짝내 차이가 있나 없나 해보면 뭐예요? 두 개를 빼보면 되죠. 그래서 X1에서 Y1을 빼보면 첫 번째 자동차에서 금호 타이어에 마모된 정도와 한국 타이어에 마모된 정도의 차이를 뺀 것. 그것을
차이완, 그래서 D1이라고 기호를 준 거예요. 그런 D 값이 몇 개가 생겨요? N개, D에는 XN-YN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로 이 D 값, 차이가 난 걸 이거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는 뭐예요? 차이의 평균이죠. 차이의 평균이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짝내 차이가 거의 없구나 이런 거고. 차이의 평균이 플러스를 크거나 마이너스를 크게 되면요. 아, 두 종류의 처리는 차이가 있구나. 뭐 이런 결론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짝내 차이를 구한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대응 표본의 자료 구조는요. X1에서 X1은 N개 대상을 어떤 실험, 이전에 측정한 것이고 Y1에서 Y1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처리 이후에 측정한 것이라고 하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50명이 있잖아요. 그 50명의 중간고사 시험을 본 결과가 있죠. 그렇죠? 또 기말고사 시험을 본 결과가 있죠. 한 사람 앞에 시험 점수가 몇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쌍으로 있잖아요. 그럴 때 중간고사의 성적의 평균과 기말고사의 평균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비교해 보면 뭐예요? 첫 번째 학생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뺀 점수 D1 해서 D50까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X1과 Y1은 이제 한 사람에게 두 개 얻어진 거죠. X2, Y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D 값은 뭐예요? X 값에서 Y 값을 뺀 거죠. 이렇게 얻어진 차이를 뭐라 그랬죠? DI. 그래서 I는 1부터 N명까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짝진 표본으로부터 차이의 표본을 얻으면 우리는 이 D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D바. 이 차이에 대해서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런 거잖아요. 두 측정값의 평균에 대한 가설, 즉 뮤X, 한국 타이어의 마모된 정도의 평균과 뮤Y, 금호 타이어의 마모된 정도의 차이가 같다. 두 개는 같다. 마모된 정도의 평균은 같다. 그거는 넘겨보면 뭐예요? 둘의 차이, 뮤 D, 디퍼런스는 뮤X 마이너스 뮤I 이꼴로 0을 검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뭐예요? 뮤 D가 0이다 이거예요. 즉 짝내 차이 평균이 없다 이런 거죠. 차이 평균은 없다. 대립가설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대응 표본 검정 방법은 이론적으로 7페이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대응 표본, 즉 짝진 표본이 x1, y1에서 xn, yn을 얻습니다. 그럴 때 짝내 차이 di를 xi에서 yi를 뺀 거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한국 타이어의 마모된 평균 뮤x와 금호 타이어의 마모된 평균 뮤y는 차이가 없다, 같다. 이게 규모가설인 거예요. 즉 그 말은 한국 타이어의 마모된 정도 평균 빼기 금호 타이어의 마모된 정도 평균을 빼면 0이다. 이걸 검증하는 것 같다. 즉 그걸 차이를 뮤d, 디퍼런스라고 하는 거죠. 뮤d. 이럴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n개 쌍이 있으면 그 짝내 차이를 구한 di들을 다 더해서 자료수 n으로 나누면 짝내 차이의 평균 d바가 나오겠죠. 짝내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는요. di에서 그것의 평균 d바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n-1로 나누면 sd의 제곱. 짝내 차이에 대한 분산이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기무가설은 뭐예요? H0는 뮤d 이꼬르 0. 즉 짝내 차이의 평균은 0이다 이런 거죠. 짝내 차이의 평균은 0이라는 건 차이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T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 T를 보면 보세요. 뽑은 것의 평균 뭐예요? T바 마이너스 기무가설 뮤D. 기무가설을 해서 뮤D는 얼마에? 0입니다. 나누기 루트 n분의 D바 즉 짝내 차이의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 즉 루트 n분의 SD죠. SD. 를 계산해서 이러한 T 검정 자유도는 자료가 n개였죠. n개가 각각 쌍을 얻어진 거죠. 그래서 자유도는 자료수 빼기 1, n 빼기 1인근 T분포를 따른다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 검정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내용은 뭐냐면
두 모집단에 대한 비교 중에 지난주에 한 거는 뭐다? 모집단 A가 있어요. 모집단 B가 있어요. 두 번째 모집단. 두 개 모집단에 있어서의 평균을 구해서, 즉 한쪽은 X바가 되고 하나는 Y바가 되잖아요. 두 그룹에 있어서의 모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없다가 기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였잖아요. 이런 걸 비교하는 게 독립 이표본 T검정이었고요. 어떤 자료인 경우는 그래서 운동화의 예를 들었고요.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그럴 때 따로따로 두 집단을 나누어서 실험을 하면은 순수한 그 자동차 타이어의 마모된 차이에 운전 습관이 섞여 버려서 순수한 차를 알아보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표본을 반만 이용해서 자동차 하나에 바퀴 두 개는 금호 타이어, 바퀴 두 개는 한국 타이어를 끼워서 짝내에서 자료를 쌍으로 얻어서 그 내에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올바르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 대응 표본 T 검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길 바라고요. 이와 관련되는 걸 이제 손으로 어떻게 계산해서 할까? 또 컴퓨터로는 어떻게 해서 할까? 그런 것들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